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짜는 없다 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이제 천하삼분론이 나옵니다. 유비가 20살 아래의 이제 새파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천하를 삼분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하삼분론의 원조는 제갈공명이 아닙니다. 그 전에 400년 전 무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서로 싸움을 할 때 바로 항우 쪽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우와 유방 사이에 또 이제 한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신은 원래 항우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유방이 이제 촉당으로 가다가 회군을 하는데 그 촉당으로 갈 때 이제 항우 쪽에서 유방 쪽으로 넘어간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한신이 한때 자기 주군인 이제 유방보다 더 이제 그 강력한 세력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우가 자기의 부하인 무섭을 한신한테 보내서 왜 네가 유방 밑에서 그 찌질하게 일을 보고 있느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천하삼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신은 그 무섭의 그 천하삼분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이라는 인물이 이제 가고 난 뒤에 바로 한시대 그 책상에 이제 괴통이 한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군인 유방보다 훨씬 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천하삼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니까 그때 한신이 하는 말이 바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식인지사자 사인지사라는 말을 합니다. 식인지사, 그러니까 인지사, 다른 사람의 밥을 먹은 자는 사인지사,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우 밑에 있을 때는 일개병졸에 불과했는데 유방으로 넘어오면서 유방은 그 한신을 총대장으로 아주 명예로운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주었으니까 그 자리를 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한신은 천하삼분을 하지 않고 유방 밑에서 그대로 이제 열심히 유방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사구팽, 바로 교토사 양구팽이죠.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니 양구팽, 착한 개가 삶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토사 양구팽에서 나온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를 남기고 한신은 결국 유방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신이 유방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공짜는 없다, 이런 예를 또 하나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삼국지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흥미를 자아내는 장면이 바로 적벽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 군사하고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송권의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이 삼국 쟁패를 하는데 바로 촉과 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조의 위나라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적벽대전이죠. 근데 적벽대전을 총지휘를 하면서 제갈공명은 당초에 관우를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관우가 이제 우겨서 이제 투입을 이제 그 싸움에 이제 참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갈공명이 관우를 거기에 참전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관우가 그 전에 조조한테 사로잡혀서 조조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적벽대전,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우가 자칫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체 전략을 흐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갈공명은 관우를 그 적벽대전의 어떤 마무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용도라는 그 길목을 지키는 그 작전에 이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조는 자기의 그 수십만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다 잃어버리고 계속 쫓기다가 마지막에 어느 길목으로 이제 가냐면은 바로 화용도라는 길목으로 가는 거죠. 그때 조조는 몇십 기 이제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우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예전에 내가 너를 살려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번 한 번만 살려다오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 좋은 관우는
조조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게 되고 그 대가는 바로 총나라 군사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결국 총나라는 또 위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하는 큰 어떤 그 역사 흐름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신만 식인지사자 사인지사가 아니라 바로 관우도 조조에 대해서 식인지사자 사인지사를 한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실에서도 계속 이러한 상황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는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근데 그 계약 관계가 이제 비업무적인 관계가 있고 업무적인 관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업무적인 관계는 어떤 그 부모와 자식지간 또는 친구지간 이런 것을 비업무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결국 대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give and take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 자식이 어리고 할 때는 일방적인 시혜가 있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혜가 있는 거죠. 근데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20살이 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give and take인 거죠.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다시 연로해서 어떤 생활 능력이 없게 되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업무적인 관계에서 이제 친구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일방적인 give and give는 결국 지속적인 어떤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give and take이라고 하지만은 일반 업무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든지 또는 이자율이 아예 없다든지 또는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굉장히 부자고 친구는 가난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밥을 여러 번 사고 술을 사면서 언젠가는 이 친구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사지는 않는 거죠. 근데 내가 10번 샀다. 근데 그 친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을 저한테 살 때 그 10번 제가 산 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하고도 남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확실한 give and take이죠.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적절한 이자율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비업무적 관계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사실은 업무적 관계인 경우, 이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쇼핑 봉투에다가 1억을 또는 2억을 넣어서 상대방한테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또는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어떤 좋은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큰 돈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어떤 비업무적 관계를 가장한 업무적 관계로 주는 그러한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할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기대 이자율이 5%고 6%고 7%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그 사람이 저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1억, 2억을 봉투에다 넣어서 쇼핑 봉투에다 넣어서 줄 때는 5%, 10%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1000%, 10,000%를 기대하는 거죠. 1억을 줬다면 나중에 10억, 100억이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인지사자 사인지사에서도 비업무적 관계를 가장한 어떤 실제로는 업무적 관계에서 주는 기부 또는 테이크는 나중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때까지 또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또 비업무적 또는 업무적 관계에서 어떻게 기브앤테이크가 거래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